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경우에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종이세금 계산서하고 발급하는 게 똑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6월 14일 날 단가 10만 원짜리 모니터를 2대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먼저 종이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죠. 그 다음에 상호 설명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입력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잘못 발급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식하고 적으니까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때 공급받는 자의 상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이 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 직접 입력보다는 거래처 조회에서 클릭해서 끌고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좀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호 입력하고요. 주소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작성일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이 작성일자는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6월 14일 날 그 모니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7월 5일 날 세금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럼 작성일자는 7월 5일일까요? 6월 14일일까요? 물건을 언제 팔았죠? 6월 14일 날 팔았습니다. 작성 연월일은 제가 발급일자에 작성하는 게 아닙니다.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성일자는 내가 물건을 언제 팔았지? 6월 14일 날 팔았어. 네, 2019년 6월 14일 날 넣고요. 그 다음에 월일, 품목,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셔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종이세금계산서 이제 발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서 공급자, 공급받는 자를 다 발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보면은 제가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성명 부분을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서. 왜냐하면 로그인한 정보가 그대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작성일자를 보셔야 됩니다. 작성일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원칙, 일반적인 원칙으로 해서 제가 오늘 세금계산서 발급하러 들어가면 오늘 날짜로 세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성일자는 내가 물건을 언제 팔았지? 우리 선생님들이 물건을 언제 팔았지? 그 날짜를 생각하셔서 꼭 그 날짜로 변경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날짜 변경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물건을 팔았죠? 6월 14일 날 팔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14일 날 판매를 하는데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릴게 이 작성일자가 지금 6월 달로 되어 있어요. 7월 달로 되어 있죠? 7월 달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7월 달에 로그인했기 때문에 작성일자 7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품목도 7월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작성일자는 그대로 7월로 두시고 품목만 6월로 바꾸시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작성일자를 제가 6월 14일이니까 6월 14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6월 14일 바뀌니까 품목도 6월로 바뀌었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공급받는 자를 불러오겠습니다. 공급받는 자 거래처 조회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품목을 작성하겠습니다. 6월 14일 모니터 작성하니까 그 다음에 공급가액과 합계액 다 자동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전자도 발급을 끝냈습니다. 자, 그러시면 지금 종이세금계산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하고 똑같죠? 작성하는 게 똑같습니다. 작성하는 게 똑같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고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고 종이세금계산서처럼 똑같이 작성을 하시는데 다만 유의하실 거는 작성일자는 반드시 내가 물건을 판 날이라고 꼭 생각하셔서 그 날짜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음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 단계를 위한 공인인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때는 거기 인감도장 찍으시죠. 그 인감도장 찍는 거하고 동일하게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전자서명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인서나 보안카드를 구비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구세주 홈택스나 아니면 시스템 사업자가 운영하는 발급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시고 발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홈택스는 전송 절차가 없지만 다른 발급 사이트에서는 그 다음 날까지 반드시 전송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세청의 모든 전송된 자료는 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회가
가능해서 해당 건에 대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 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서하고 아니면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그 공인인서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용인 경우에는 로그인 할 때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발급을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서는 두 가지 종류인데요. 사업자 법령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용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쪽에 발급 시스템의 ASP용 같은 경우에는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공인인서로는 로그인도 가능하고 조회도 가능하지만 발급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인인서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구세청에 공인인서 센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 쪽에 전화를 하셔서 나 공인인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공인인서는 공인인서 발급 기관에서 은행이나 아니면 발급 기관에서 거기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공인인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실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서는 굳이 등록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그 PC에만 있든지 아니면 USB만 있어도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나는 처음부터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서로 로그인해서 이용을 할 거야. 그럴 경우에는 공인인증센터에서 공인인서를 등록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로그인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공인인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세청에 공인인서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공인인서 등록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러면 굳이 이거 로그인 하지 않으셔도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등록하기를 누르시면은 그 공인인서 창이 뜹니다. 자, 공인인서 창이 떴죠? 저 공인인서 되게 많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공인인서 많은 사람 많지 않거든요. 저 공인인서 굉장히 많습니다. 부러우시죠? 네, 꼭 부러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건에 대해서 해당 공인인서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매칭된 공인인서 선택해서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로그인 해보겠습니다. 자, 회원 로그인 선택해서요. 공인인서 로그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공인인서 창이 뜨면서 공인인서 굉장히 많죠. 제가 많으니까 공인인서 스크롤바까지 떠 있는 거거든요. 부럽죠? 예, 부러워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한 이유는 제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위해서 로그인하는 거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보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작성일자 넣고 공급받는 자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금액 다 입력을 해서 발급을 선택하면 공인인서 선택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공인인서가 그 많던 공인인서가 다 어디 갔을까요? 공인인서 실제로 몇 개 안 보이죠? 5개 정도밖에 안 보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아까 공인인서를 자랑을 한 겁니다. 공인인서가 로그인 했을 때는 모든 공인인서가 다 조회가 됩니다. 근데 전자서명 할 때는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서만 조회가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가 그러면 폐기된 거 이런 거 조회 안 되고요. 지금 전자서명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공인인서만 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로그인 했을 때는 굉장히 공인인서가 많았어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때는 공인인서가 딱 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서만 조회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보여드리냐면 우리 선생님들이 로그인 하셨어요. 발급하실 때는 이 공인인서가 항목이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 오류다 해서 저희 쪽으로 조치 요청하시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내 공인인서가 유효기간이 끝났거나 아니면 훼손됐거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다시 재발급 받으셔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공인인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거로우세요. 그럴 경우에는 굳이 공인인서가 없다 하더라도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시면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안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신 거는 한 사업장에 하나만 보안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가까운 세무서 가셔서 보안카드 발급받아서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보안카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또 무료입니다. 한번 발급받으시면 평생 동안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공인인서보다는 보안카드에 대해서 발급받으셔서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법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보안카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면 되지만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 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그 첨부 서류는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이해 책자 16페이지를 이용하시면 참고하시면은 해당 내용이 있습니다. 보안카드는 또 유의하셔야 될 부분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로그인 하시면 보안카드 선택창이 떠요. 이용하시는 방법일 때 그때 난수번호를 두 개씩 입력하시는데 5회 이상 오류 입력하면은 보안카드 폐기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Q&A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인서를 홈택스에 등록했는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인인서가 왜 안 보이나요? 네, 이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서명할 때는 유효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공인인증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금융형 또는 개인 법령 공인인서는 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는데요. 금융형 공인인서는 그 금융용으로만 이용이 되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 그 발급은 안 됩니다. 대신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기능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홈택스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 보안카드는 홈택스에 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받아오시면 세무서에서 다 등록 처리를 해주시니까 바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제가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데 다른 점이 종이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는 24자리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승인번호 2019-0614 이 번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번호는 작성일자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발급일자가 아닙니다. 그만큼 작성일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승인번호 앞에 8자리만 보고도 세금계산서를 언제 공급을 했는지 공급 시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10번이라든지 그 20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어디서 발급했는지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번호고요. 그 다음에 뒤에 8자리는 그냥 발급 1년 번호입니다. 그래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작성일자입니다. 작성일자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부가세법에 의한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 공급을 했느냐에 따라서 부가세 신고 기간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언제 공급을 했느냐에 따라서 발급 기한도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급해야 되는 발급 기한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급 연월에는 실제 거래일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그 거래건이 하나다. 그럼 작성일자하고 그다음 공급 연월일에 있는 그 날짜가 동일하겠죠. 근데 월학대 세금계산서는 발급일자나 말일 날짜 아니면 거래의 마지막 날짜를 입력하고 품목에 대해서 공급 연월일은 실제로 그 거래한 날짜를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발급일자는 발급한 날이고 전송일자는 구체적인 전송한 날인데 그럼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느냐? 네, 이 부분은 실제로 발급을 언제 했느냐에 따른 이 작성일자 공급 시기에 맞게끔 발급 기한을 준수했는지 가산세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 그 발급일자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급일자와 작성일자, 전송일자는 어디서 조회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서 목록조회 보시면 여기 작성일자가 쭈룩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 2010년 7월 2일 거래에 대해서 발급을 언제 했지? 7월 2일날 발급했네. 전송을 언제 했지? 7월날 전송했네. 이거는 다 올바르게 발급을 했네. 그중에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 여기 제가 모니터 그 6월 14일날 팔았죠. 6월 14일날 판 거를 제가 세금계산서 언제 발급했습니까? 7월 11일날 발급했습니다. 저는 7월 10일까지 발급을 해야 되는데 7월 11일날 발급했으니까 저는 지연 발급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받는 자, 수취자는 지연 수취 가산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성일자를 대비해서 언제 발급했고 언제 전송을 했는지 이 부분은 올바르게 발급기한인지 아니면 발급기한을 위반했는지 해당 부분을 조회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준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네,
그 거래하는 은행을 통해서 전자세금계에서 공인인서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전자세금계에서 공인인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전자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 전자세금계에서 발급할 수 없나요? 네,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세청에만 전송만 올바르게 된 거에 대해서는 다 발급한 걸로 유효합니다. 매입자가 이메일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이럴 경우에 제발 그 수정 발급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건별로 발급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중 발급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메일을 주소를 잘못 작성하거나 아니면 공급받는 자가 못 받은 경우에는 다시 메일을 재발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일 재발송하는 경로는 홈택스에서 보시면 조회 발급, 전자세금계에서 그 메뉴 하단에 보시면은 메일 발송 목록 조회 및 재발송 메뉴가 있습니다. 그럼 해당 건에 대해서 발송일자를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변경할 수 있게끔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셔서 다시 재발송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다시 또 건별로 발급하셔서 이중 발급해서 수정 발급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건별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월합계 세금계산서도 공급받는 자를 하나로 해서 건별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뭐 100건을 발행하던 500건을 발행할 때 그 건별로 하면은 100번, 500번을 전자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홈택스에는 일괄 발급 기능이 있습니다. 일괄 발급 기능을 이용하셔서 발급하시면 한 건서부터 1000건까지 편리하게 한 번의 전자서명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 발급 기능이 있습니다. 반복 발급은 제가 공급받는 자가 한 10곳이 돼요. 근데 동일하게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에 용역을 제공하는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내용이 똑같고 공급받는 자만 다 각각이 된 경우에는요, 반복 발급을 선택을 하시면 거래처, 저한테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하단에 쭉 리스트업이 됩니다. 거기에서 해당되는 거래처를 딱딱딱딱 클릭하셔서 한 번에 발급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복사 발급은 그 임대사업자분들 계시죠? 임대사업자분들은 실제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이 20일이에요. 근데 실제로 임대료를 30일 받았습니다. 그럼 작성일자 언제로 발급해야 되나요? 제가 돈 받는 날짜는 전혀 관계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계약서에 20일로 나와 있으면 그 매월 20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동일하고 날짜도 동일해요. 월만 바뀝니다. 그런데 매달 똑같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시면 좀 불편하다고 하셔서 이 복사 발급을 선택을 하시면은 기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불러옵니다. 거기서 해당 건에 대해서 선택하셔서 그 날짜 월만 바꿔주셔서 발급하시는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